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강력한 태양과 또 활동성 있는 말을 상징하는 한 해이죠. 이 강력한 붉은 말이 국내 증시에도 큰 힘을 실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고작 하루 이틀 지났을 뿐인데 새해라고 또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올 한 해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욕장의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야기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날씨가 정말 살벌하게 춥습니다. 귀돌이, 목도리, 장갑 모두 다 꽁꽁 무장하고 출근길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밤, 간밤에 뉴욕 증시는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거래일,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의 시장을 잠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7% 안팎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렇게 산타 랠리가 좀 물 건너가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845선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은값이 이날도 엄청난 폭의 급등락을 반복했거든요. 한 10%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변동성이 극심한데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 증거금 요건을 두 차례 연속 상향 조정한 여파 그 이유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값이 변동성을 나타냄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도 영향을 주게 될지 이번 주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경제지표로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선인 20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2024년 초 이후로 20만 명을 밑도는 경우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만큼 새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다만 연말이고 또 휴일이 많이 껴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는 원래 계절적으로 이 실업자 수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주목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영향도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 것인가? 이제 바로 오늘 밤부터 새해 첫 거래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953년 이래의 모든 새해 첫 거래일 데이터를 통계해 보니까 중간값 상승률이 평균 0.3%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진단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 해 마무리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거래일의 표정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1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는 아주 견조한 상승률을 나타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16%의 급등으로 3년 연속의 플러스를 달성했죠. 2023년 26%, 2024년에 25%. 비록 그 탄력도는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AI 사이클 안에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중간에 관세 타격에 따른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우상향 추세를 끝까지 그려나가는 추세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20%의 급등, 다우 지수도 13% 가까운 상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귀금속의 랠리가 무엇보다도 돋보였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골드 그리고 실버 각각 66%, 142%대의 대단한 약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연간 기준의 히트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38% 약진을 했고요. 무엇보다 M7 가운데서 1등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은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무려 65%의 폭등으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그 밖에도 반도체주 가운데에서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해서
중에서는 팔란티어의 세 자릿수 급등이 두드러졌던 한 해였습니다. 전반적인 주요 특징들을 이쪽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025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시총 1위 기업들을 복귀해보면 엔비디아 이전에 애플이 있었고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1990년대에는 AT&T라는 기업이 통신의 시대를 이끌었었죠. 한 번 이렇게 시총 1위를 등극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그 1위라고 하는 왕좌를 10년 정도는 유지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AI 사이클은 기존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간이 조금 더 단축될지 아니면 또 그 정도의 왕좌를 유지하는 기간을 나타내게 될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순위가 뒤집혀졌다라는 겁니다. 알파벳이 3위에 등극을 했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위로 밀려났는데 특히 2년 연속 순위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 어떤 시사점을 가지게 되는 포인트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에는 10위권을 잘 유지를 했고요. 테슬라는 시가총액 순위로만 봤을 때에는 지난 5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9위 정도 순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올해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게 되는 원년이 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팔란티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에는 130%대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에서 미국 증시 탑 20 종목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던 해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급등률이 가장 두드러졌던 종목들 8개만 또 따로 빼서 보도록 하죠. 웨스턴 디지털이 2025년 S&P 500 통틀어서 1위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76%대의 경이로운 수익률이었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붐이 오면서 고용량 하드드라이브 수요가 폭증하면 따라서 이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올라갔던 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HBM과 이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에 따른 수혜를 제대로 받아가면서 230%대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게이트도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의 수요가 특히나 AI와 클라우드 단에서 폭증을 하게 되면서 224%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 또 주식과 크립토 거래량이 폭증한 데 따른 수혜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죠. 192%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워너브로 디스커버리,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인수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주가는 171% 부양이 됐습니다. 뉴먼트의 경우에는 금 가격이 $3,000에 돌파하는 등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한편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매입을 지속한 데 따른 효과에 따라 165%의 플러스, 팔란티어도 140%의 급등이었죠. AI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무엇보다도 정부와의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긴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와 기업들 간의 계약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실적 성장세도 매우 강력한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 팔란티어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회사로 해서는 TSMC, 삼성 그리고 인텔 등과 같은 주요 고객사들의 이 설비 투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 종목의 실적도 함께 올라오게 됐습니다. 14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 좀 높은 영향력을 가질 만한 뉴스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200만 개 정도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TSMC 측의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서 증산이 추진될 예정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70만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TSMC는 올 2분기 정도에
증산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지금 이 H200 칩은 하나당 가격을 약 27,000달러 정도로 책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5,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했을 때에는 70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엔비디아에게 새로운 중국향 매출로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겠구나 예상이 되는 대목이고요. 우리 증시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훈풍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오늘 미치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2025년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점에 갑자기 또 2026년이 됐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복귀하면서 또 2026년을 제대로 준비해 봐야겠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조금 있었고요. 연말이다 보니 정리매매 성격도 있었죠. 그리고 상품 가격의 변동성, 은 가격 등의 변동이 꽤나 컸던 것, 그로 인해서 마진콜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귀금속 진영에서 손실을 본다던가 혹은 증거금이 불충분해서 주식을 팔고 이쪽을 메꿔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인 것이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 쪽에서 우리가 겪어봤던 변동입니다. 그에 대한 우려가 귀금속단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자리하고 있었죠. 여기에 LNF의 계약 취소 건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주 부진했고요. CES 2026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을 자극받으면서 변동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지수는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될 수 있었던 것, 새해 들어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반도체가 여전히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용했다라는 뉴스도 이날 힘이 돼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중국 방문 이슈가 이날 나왔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엔터 등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단이 비교적 코스닥에서 괜찮았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와 수급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2차 전지 쪽이 부진하자 비교적 바이오가 그나마 우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흐름입니다. 자, 2025년은 정말 굿바이를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죠. 자, 1987년 그리고 1999년 다음으로 코스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75%.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리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비상계엄 이슈나 탄핵 정국, 그리고 트럼프 2기 시작 관세 전쟁, 이러한 여러 가지 충격의 여파가 잔재가 상반기까지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증시 활성화 정책, 그리고 AI 성장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 등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유독 더 내달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달려줬던 시기였죠.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자산의 가격들 혹은 지수의 상승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가 어디 밀리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건 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60% 상승이었고요. 지난해 코스피는 75%, 금이 66, 구리가 40%, 코스닥이 36%. 그 뒤에 일본 니케이, 홍콩항생, 대만각권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함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수년여 동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만큼은 코스닥이 남부럽지 않은 시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반가운 흐름이죠. 자, 굿바이 2025.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장 25년여 만에 최고의 강세장을 보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시티나 JP모건, 노무라 등에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2025년을 복귀해 본다면 상승 종목 비중이 한 60%, YTD 기준으로요. 그럼 나머지 40% 정도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60%의 꽤나 큰 쏠림으로 지수가 그 정도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아마 큰 힘이 돼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뒤를 효성중공업 등의 변압기도 따라갔고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개별 종목의 시세로 봤을 때는 로봇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지요. 2025년에 템베거 종목이 3종목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2개가 로봇 쪽입니다. 원익홀딩스가 무려 19배에 올랐던 지난해고요. 로보티즈도 11배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시어스테크놀로지 12배, 이렇게 템베거 종목이 나왔고요. 아쉽게도 템베거를 놓쳤던 건 천일고속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야 사실 테마단이니까요. 그냥 관심권에서 살짝 밀어놓고 보시죠. 자, 전체적으로는 쏠림 현상이 있긴 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여줬던 2025년이었다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요약입니다. 지난 3거래일에 대한 요약인데요. 이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새벽에 마감된, 31일 새벽에 마감된, 1월 1일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3거래일 모두 다 하락으로 끝났어요. S&P 500 지수 4일 연속해서 하락이었습니다. AI 진영에서도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과 강력한 수요로 추세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계속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이다 보니까 약간 정리매매, 한산한 거래량 등으로 인해서 AI 쪽도 이날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경로가 계속해서 좀 불확실합니다. 상반기에 금리를 안 내릴 거다라는 전망 등도 월가에서 꽤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무디스에서는 상반기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는 시각을 내놔서 도대체 금리 경로가 어떻게 진행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고용동향 보고서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그리고 1월 FMC 결과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자재 진영의 변동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하루는 은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하락하는 날이 좀씩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금속단의 마진콜 우려, 주식 매도를 불러오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CME에서 증거금을 인상한 일시적 영향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뭘 봐야 될까요? 1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사들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실적에서 앞으로 산업의 향방 힌트, 컨퍼런스 콜을 봐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월 초와 말에 각각 실적을 내놓습니다. 테슬라의 실적도 봐야겠죠.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부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테슬라 측에서 4분기 인도량 컨센을 보도했는데요. 4분기 내용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2029년도 인도량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이때 가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성장이지만 서서히 나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4분기 인도량 부진을 굳이 밝힌 것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가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봐야겠죠. 전기차는 부진한 가운데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열려있기도 합니다. 자, 뉴욕장도 약간 숨고르기 현상 속에서 금리가 불편하고 원자재 시장의 변동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 정도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개별 이슈로는 나이키 CEO가 100만 달러 나이키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이 중에서
뉴욕장도 뉴욕장이지만 국내장이 뉴욕과 별개로 굳건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가 지난 한 해 동안도 AI 버블론 거품론에 시달리면서 흔들렸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강력한 성장을 보여줬죠.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변수들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자들의 순환골이 차입을 통한 투자 우려, 오픈 AI, 오라클 등등이 되겠죠. 빅테크 과잉 투자에 대한 역풍 우려, 중국의 반도체, 우리 딥시크 때 한번 겪었던 것처럼 이런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한 번씩 흔들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칩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어서 세트, PC나 다른 쪽에서 세트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것보다 쇼티지에 더 시장은 주목하고 있죠. IBK 투자증권의 그림을 인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칩을 사기 위해서 모두가 돈을 들고 내미는 너도 나도 제발 칩 좀 주세요 하는 분위기가 돼가는 것이 지금 반도체 업황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D램과 낸드 수요가 본격화되는 한 해일 것이다 라고 IBK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AI가 진화하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서 HBM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D램과 낸드로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D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은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D램과 낸드 단의 수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충분하다. 이제 초입이다라는 얘기를 IBK에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시작의 이 시점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볼까요? 한국의 반도체, 엔비디아 GPU를 쓰든 구글의 TPU를 쓰든 한국의 반도체를 모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결국 한국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가운데 12월의 반도체 수출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작년에 5번이나 반도체 수출이 최대 실적을 경신했네요. 6월, 8월, 9월, 11월, 12월까지도요. 12월 데이터를 봐도 D램 모듈과 SSD, 낸드 플래시, D램 모두 다 월간 기준으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뒷받침되는 수출에서 우리는 또 1분기에 발표될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어떤 뉴스가 추가됐을까요? 메모리 1등사로 복귀, 파운드리가 회복하고 있고 HBM 쪽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인데요. HBM4 구글의 8세대 TPU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브로드컴이 실시한 이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구글 TPU 8세대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구글, 브로드컴,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를 한 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1월 CES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은 단독 부스를 열어서 LPDDR6 그리고 속캠 관련한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까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요. 1월 8일 삼성의 잠정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IBK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치 4분기 영업이익 21조까지 보고 있고요. 2026년도 영업이익은 133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12만 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12만 원에 육박하는 흐름인데 어떨지 보시고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경 해제되고 나서 이제 급등세를 시현하며 65만 원 위로 올라온 상황이죠. ADR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추격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는 1인자가 바로 SK하이닉스죠. KB에서는 메모리 호황이 계속된다면 115만 원까지 보겠다라고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제시한 바 있네요. 자,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가 압도적인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이슈가 들려오고 있죠. 미국에서 2026년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보내는 걸 허용해줬고 엔비디아의 H200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는 나쁠 것 없는 뉴스이고요. 쇼티지가 계속되는 증거들도 있죠.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고객을 골라받고 있다라는 뉴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대만 중부에 신규 공장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워낙 생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공장 인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AMD가 GPU 단가를 올린다라는 내용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년 시작의 이 시점, 반도체에 대한 뉴스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엣지 AI라는 키워드가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엣지 AI는 온디바이스 AI랑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단말기에서 직접 AI 연산을 실행하는 것이죠. 클라우드 데이터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실시간 수요가 필요한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연산해서 추론하고 계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엣지 AI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다 저장하면 일정 부분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민감한 개인 의료 데이터는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기기에 저장하는 엣지 AI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두주자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각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 엣지 AI 같은 경우 조금의 저전력 혹은 서버보다는 조금 고성능이 아닌 칩 등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LPDDR을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점에 생각나는 게 바로 소캠입니다. 그래서 10월 소캠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언급드렸던 소캠 관련주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봅니다. 요즘 좀 조용한 느낌이었었는데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될지 심택, TLB, 코리아 서키트, 3A 로직스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밸류체인 새해를 맞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장비주, 소재, 부품, 기판부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IP,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쪽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작년 이맘때 2025년 시작 시점에는 유리기판이 굉장히 핫한 테마였었는데 올해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가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파운드리 회복이라면 거기에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후궁정 혹은 디자인 하우스 단이 될 겁니다. 이쪽과 이런 IP 디자인 하우스 쪽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가 부각되고 메모리 호황이라면 이 반도체 소재단도 빼놓을 수가 없을 건데요. 이 부분의 얘기는 마무리단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밸류체인 살펴봤고요. 2026년 포트에 대한 고민을 해볼까요? AI 반도체 밸류체인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1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덩어리 기준으로 2군에는 어떤 섹터들 들어가 있을까요? 바이오, 2차 전지, 조선 방산이 대기 중이죠. 바이오는 지금 코스닥에서 수급이 가게 된다면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7개 종목이 바이오기 때문에 수급 1순위입니다. K바이오의 경쟁력도 부각되는 시점이고요. 2차 전지는 캐증 극복이 언제인가가 조금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그래도 로봇과 AI 진영의 배터리로서의 역할은 기대해 봄직합니다. 다만 산업 자체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약간 단발적인 트레이딩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조선과 방산, 조선은 미국이 필요하고 방산은 세계 모든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스토리가 언제든지 강화될 여지가 있겠죠. 자, 3군에서는 로봇과 우주, 자율주행, 지난 연말을 장악했던 핫한 테마들을 넣어봤습니다. 로봇은 CES 기대와 대중화라는 장기 트렌드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때문에 차익 실현의 변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주는 올해 일정이 있죠. 스페이스X IPO. 그래서 우주 관련한 벤더사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피어가 또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 우주 발사체 기업과 함께 어떤 80억 원의 금액 공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사항이 과연 스페이스X를 가리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CES 모멘텀이죠. 현대차 SDB 그리고 테슬라 실적에서 어떤 얘기가 FSD에서 나오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이쪽 이슈들이야 사실 그날그날의 수급이나 이슈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오늘장에서는 이 4군이 꽤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엔터, 한중 정상회담, 뷰티 관련한 키워드인데요.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1월 4일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의 방중으로 인해서 한중 정상회담 한한령 해제 기대로 이어질까 여기에 대한 일정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화장품 엔터, 콘텐츠 혹은 남북 경협의 키워드까지 테마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뷰티 단에서 APR 블랙핑크 리사의 SNS에 메디큐브 사용하는 샷이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12월까지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뷰티단에서는 그래도 APR을 앞단에 놓고 분위기를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엔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BTS 3월 20일 컴백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후반에 엔터사들의 분위기가 꽤 좋았었죠. 워낙 눌려 있었기도 했었고 BTS가 컴백한다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서서히 다시 회복의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대통령 방중에 경제 여러 인사들이 함께 가는데 SM엔터도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엔터사들의 모멘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포트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 외에 소외에서 관심으로 좀 이동되길 기대하는 쪽 네이버 생성형 AI가 있고요. 현대차, 로보틱스 등이 좀 재평가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 폴더블 쪽의 이슈인데 잠시 후 자세히 좀 보죠. 이 가운데서 2군에 자리하고 있는 바이오의 분위기입니다. 2025년 신약 기술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 K-바이오의 제형 변경, 약물 전달 플랫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빅파마에서 노릴 수밖에 없죠. 그 노림의 계기가 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는 수급 라이벌인 2차 전지가 최근 부진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거죠. 새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각 금융기관에서 올 한 해 증시 부양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갔던 코스닥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제약바이오는 시총 상단에서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탈 여지가 있겠습니다. 삼성과 미래에셋, 신영 그리고 신한증권에서 꼽은 새해에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입니다. 유한양행, SK바이오팜, ABL 바이오,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알테오젠, 프로티나, D&D 파마텍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두실지 모르겠어요. 전통의 강자인 알테오젠과 ABL 등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힘을 낼지 아니면 지난해부터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오름테라퓨틱과 프로티나, 에이프릴 바이오 등에서 또 치고 나오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다 같이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진영에 대한 탑픽 종목들 오늘 얻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2군에서 제약바이오의 라이벌인 2차 전지의 분위기 간략하게만 보면요.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LNF 등에서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나 아니면 계약 금액을 낮추는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좀 불편하죠.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인도량도 부진하게 공개가 됐고요. 다만 정부가 내연차 팔고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을 더 준다라는 뉴스라던가 리튬 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등의
큰 줄기는 그래도 몇몇 기대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업황은 좋지 않은데 그 외에서 약간의 뉴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정도로 봐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업별로 분석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외에서 관심으로 앞서 꼽아본 내용입니다. 새해 7대 하이테크에 이제 생성형 AI 등이 들어가 있죠. AI 에이전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쿠팡을 탈퇴한다라고 해서 탈팡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탈팡의 반사이기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쪽 뉴스 넣어봤고요. 현대차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갖고 있는 사업부가 좀 부각되길 바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국내에선 테마성 종목들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관련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CES에서 양자 분야가 신설된 게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지켜보시고요.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가 드디어 나오는 올해이네요. 올해 가을경에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기대가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카메라와 힌지 쪽을 봐야 될 것이고 폴더블하면 힌지에서 파이넴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파이넴텍의 최근 수급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 보시죠. 연초입니다. 대통령 혹은 기업의 총수들 아니면 각계 정부에서 신년사를 하죠. 그러면 올 한 해 어디에 주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시장은 전체적인 산업의 방향과 일정 부분의 테마 자극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인사, 기업 총수, 대통령 신년사 등에 대한 내용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을 자극하는 뉴스가 오늘 10시 개장인데 이때 또 추가될지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시고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마진콜 우려가 가상자산에서 귀금속단으로 옮겨가게 될지 그게 좀 계속된다면 불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경계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한국의 경쟁력 부각되고 있죠. 범용 D램 그리고 낸드 고정 거래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ES에서 각종 반도체를 자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나노 GAA에 올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EUV 소재나 장비 쪽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강화 속에서 디자인 하우스도 같이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EUV 쪽이라고 한다면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한번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시죠. 자, 바이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라이벌인 2차 전지에 부진이 있고요. 코스닥 활성화 이슈가 있는데 ABL 바이오와 케어젠 개별 뉴스가 있었죠. 이중항체 경쟁사인 젠마비 임상을 중단해서 ABL 바이오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원에 딱 걸쳐서 마감했던 지난 마지막 거래일 어떨지 보시고요. 케어젠은 일정으로 계속 12월 마지막에 임상 1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황반병성 치료제, 저만제 부분에 대해서 FDA 임상 1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케어젠 애프터마켓 시세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날 종가상으로는 한 3% 정도. 근데 이것도 그날 장중에 한 3% 밀리다가 3%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미 장중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애프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급 분위기 좋았었던 케어젠 더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죠. 자, 이군 테마단에서는 오늘 대통령 국빈 방중 이슈로 인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의 시세 기대해 보겠고요. 폴더블 뉴스가 나온 만큼 파이넴텍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정. 오늘 한국 증시 오전 10시 개장입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없습니다. 중국의 GPU 업체인 비렌테크가 홍콩에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일 일요일입니다. 이날 바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있어서 한알령 해제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고요. 5일 월요일부터 이제 CES 기조연설로 AMD 리사소 회장이 나서고요. 6일부터 9일까지 CES 이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8일에 삼성전자 실적이고요. 금요일
SK 하이닉스 ADR 추진 보도에 대한 답변 기한이어서 어떨지 그 답변을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지난 고용 데이터가 조금 애매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 1월 9일에 나오는 것이 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자, 시장의 흐름들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나연 고은의 2차 전지 자세히 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올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 이제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달궈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오년 적토마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말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런 활동성 있는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적토마의 주인인 여포가 모두 다 되실 수 있도록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2차 전지주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2차 전지가 코로나 시절 때 급등을 하면서 우짜 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아파 전지로 바뀌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망각을 해야만 하는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2차 전지라는 그러한 타이틀까지 생긴 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면서 혹시 반등을 하려나 하는 혹시 전지가 됐었고 그리고 하반기쯤에는 우짜 전지라는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그러한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픈 전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결국에 올 한 해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박앤세일일까 아니면 구조조정일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될 텐데 아마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심에는 여러 기업들에서 발표한 공시들이 있습니다. LG엔솔부터 LNF, 포스코퓨처엠 모두 다 그동안 기대감을 올렸었던 공시가 철회되는 그러한 소식을 발표를 한 건데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FBPS 쪽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배터리 모듈 공급을 맺었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을 했고 포드에 대해서도 약 9조 6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LNF도 우려감을 키웠죠. 테슬라 쪽으로 3조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공급 계약 을 맺었었는데 이게 까보니 973만 원 규모였다. 이게 대폭 축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약 2조 원 감액 소식이 있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남 서산 3공장 증설을 연기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 포드사와 함께 공장 합작 체제를 종료하겠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 SKC도 양극재 진출 사업을 철회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특히 LG엔솔과 LNF, 포스코퓨처엠의 이러한 철회 소식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LG엔솔의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성장기에서 본격적으로 조정기로 넘어간 것인가 하는 우려감을 키우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성장기에서 조정기로 진입한 것일까? 라는 우려감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희망 회로를 돌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정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우려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캐즘 국면이 그 전까지는 셀 업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셀 업체 쪽에서 소재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이 시장에 번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 셋업체에 대해서 아직은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로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요와 공급 곡선 이동에 따른 이 EV 판매량 전망이 하향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우선 지난 2025년 10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 시작했었고 이후에서 내연기관 판매량 규제 완화 소식을 전달한 바 있는 가운데 이제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지금 짚히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판매량 전망 하향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자율주행차가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날의 검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FSD 자율주행차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2차 전지 주목을 받을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산업 구조를 살펴보신다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선두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으로 이러한 자동차 판매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대중화에, EV 대중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ESS와 관련해서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의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ESS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관련해서는 이쪽에 제가 칸을 마련해 봤고요. 그 전에 리튬 가격 상승세도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비빌 수 있는 희망 회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 1kg당 118위안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 가격 상승세는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ESS 관련해서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업계 전문가들이라든지 다른 증권사에서는 ESS를 희망의 동아줄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대비 2027년의 글로벌 리튬 수요가 전기차 부문에서는 74.3%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ESS 부문 쪽으로는 211.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FP, 리튬 관련한 기업들은 아직은 숨쉴 구멍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살펴보신다면 LG 엔솔 같은 경우에 2027년부터 국내 오창 공장을 오창 공장을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쪽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 높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과 국내 서산 공장, 이 전기차용 생산 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올해부터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까지 ESS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흐름이 지배적이라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제 1조 원 규모의 2차 ESS 중앙계약 시장 수주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업계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1차 수주 때는 삼성 SDI가 76%의 비중을 가져가면서 1등을 기록을 했었고 나머지 물량은 LG 엔솔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이슈,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이슈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전기차 업황은 부진하지만 ESS 업황은 여전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길 권장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ESS 관련해서는 지금 증권사별로 시각이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이슈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추적 관찰을 해보면서 투자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긍정적인 쪽도 조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LG엔솔의 추가 수주 및 증설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은 맞지만 ESS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한 30%가량으로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 예상되는 매출액 대비 1.7%에 불과한다. 이 소식은 결국에 이번에 그 배터리팩 수주 계약 해지에 대한 코멘트였는데요. 이번 해지 소식이 악재성 뉴스인 것은 맞지만 실적에 다 환산을 해봤더니 매출액 대비 1.7%에 불과한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진단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LG엔솔의 ESS 예상 순이익은 최소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 실적 시즌 때는 이제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의 하방은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월 달에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하방이 막혀 있는 만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로 ESS 고객 확장이 되고 또 ESS 기반 AMPC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 회복 국면이 전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동안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너무 낙담하지는 말고 지켜보면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NF 살펴볼게요. LNF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악재성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증권에서는 LNF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이유로 실적에는 제한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가장 지배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계약이 사실상 이미 끝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 거고요. 이 사실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던 만큼 그 타격이, 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Y, 주니퍼 등 트림으로는 여전히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탑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IRA 종료에 따른 실적 악화 리스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향 매출 비중이 3% 미만인 만큼 리스크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 이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LNF 하면 이제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신사업을 전개하면 할수록 그 낙수 효과가 LNF 쪽으로 미쳐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소식도 갖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에 대한 기대감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ESS가 확장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이슈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LNF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테슬라 쪽에서 많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KB증권의 시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 자체는 10%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30일까지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요. JP모건에서도 17만 4,622주 거래량이 몰리는 모습 포착이 됐던 만큼 앞으로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그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속을 많이 썩였는데요. 언제쯤 속을 안 썩일까요? 이 질문도 저희와 함께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6년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이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세세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 또 여러 이슈들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이슈를 버무려서 저희 한 해를 준비할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셀트리온 관련한 공시사항이 7시 39분에 나왔죠. 일라이릴리와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4년여간 6,787억 원 규모의 내용이네요. 오늘 장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틀 그냥 지났을 뿐인데 새해라고 하니까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막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생겨나고 한데 두 분은 새해 포트에서 좀 어떤 변화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새해 전략 알려주세요, 김진만 의원님. 네, 뭐 올해 이제 목표는 다들 아마 돈 많이 벌기랑 건강하지. 보통 이게 두 가지를 살 이야기들을 빼기. 살 빼기요? 네, 살 빼기까지 해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소원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 뭐 사실 이틀 동안 뭐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올해는 조금 더 투자를 잘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뭐 1월에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거래량이 조금 적어서 되게 의미 없는 몇 거래 좀 지나갔는데,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서 1월에 좀 주식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월에 굵직한 이슈들 3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3가지가 시장에 각각 트리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슈, 통화 정책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에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적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적금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6개월 단위 적금으로 묶어놓았다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투자 밸류 값을 줘버리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마 26년도 1분기의 수익률 자체가 올 한 해 총 수익률 자체를 향방에 가눌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한 개 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분기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분기 1분기 때 돈을 많이 벌고서 이제 나머지는 조금 살짝 보수적으로 눈치 보면서 보는 시장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연기금이 환방어에 좀 투입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이제 성명인데 실패하면 반역인데, 진짜 오늘 이제 환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연초 환율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분명히 주식 시장의 우호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 그 다음에 환차익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치면은 분명히 재미있는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12월 수출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쉬시느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은, 그냥 반도체가 짱이었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조금 환율만 안정화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최선호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이게 3가지 틀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을 노리면서 반도체에서 수익을 본 그 금액들을 에너지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면서 1월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다른 쪽에 눈을 굳이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드리면서, 이쪽에서 번 수익금으로 조금씩 에너지 종목들을 2월, 3월에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로 연초 주력 대응하고 이후 수익을 본 것으로 추가적인 전략을 짜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주신 대로 12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D램, 낸드, SSD, 이미지 센서 부분 모두 다 MOM 기준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보시죠. 자, 조성호 부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1분기 어떤 섹터로 주력할까요? 역시 반도체일까요? 네, 사실 김진만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도 좀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저렇게만 되면 너무나 좋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연초에 이제 여러분들 뭐 기대감을 또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사실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또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를 좀 내다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최근 시장을 좀 보는 거는 좀 사실 시장이 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대형 주군에서는 뭐 반도체가 뭐 그냥 군계 일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정말 뭐 춘추 전국시대죠. 테마주의 뭐 난립. 그래가지고 연말에는 테마주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다 보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포트가 공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반도체 플러스 테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대변하는 그런 섹터겠죠. 그런데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개별 이슈로 또 수급으로 또 굉장한 또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 테마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벨 전략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한쪽 바벨이 상당히 좀 이질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렇게 질이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대형 주군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지금 주도 대형 섹터가 보이질 않고 있고 네. 또 2차 전지가 최근에 사실은 또 다시 뭐 좀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대형 주군의 섹터가 현재로서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객 예탁금이 거의 90조 육박할 정도 더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뭐 업종 대표주나 시장 대표주 쪽으로 이제 쏠리는 쪽에 대해서 체감 지수가 부진한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른 쪽에 있는 돈들은 대부분이 좀 투기성의 테마의 시세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연초에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를 들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어느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될지 이 부분이 사실 저 연초에 굉장히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근데 연말에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 뭐 새해가 좀 뭐 이제 밝았다고 해서 또 새로운 기대감, 무언가 좀 이제 뭐 뭔가 반전 이런 걸 기대하겠지만 또 냉정하게 보게 되면 또 1월 1일은 12월 31일의 다음 날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 우리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1월 1일 첫 거래일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지난 연말에서 힌트를 찾아보게 되면 그래도 연말에 테마군들이 난립을 했고 대형 주군에서는 반도체 이외에는 뚜렷한 주도 업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테마군의 어떤 이런 수급들이 확대 재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코스닥, 특히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정책 모멘텀이 항상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또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상반기에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 또 이제 북한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연초에는 그래도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의 기회가 더 많지 않나. 일단 요렇게 좀 일단은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의 시각을 주고 계시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참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삼성전자 할까요? 하이닉스 할까요? 라는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좀 들어보죠.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회복도 올려 있고요. HBM 추격하고 있고요. 메모리 다 오케이입니다. SK 하이닉스 HBM 지위 압도적이죠. ADR 모멘텀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12만 원, 65만 원. 지금 사도 되나요? 혹은 두 종목 중에 뭐 사시겠어요? 조성호 부장님 먼저. 이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은데. 맞아요. 둘 다 좋은데요. 둘 다 좋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항상 좀 가격적인 부분을 좀 먼저 고려하는데, 일단은 뭐,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약진의 배경에는, 일단 디램 업황에 대한 호조는 둘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탄력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뒤처졌다고 생각됐던 HBM 쪽에서 일단은 하이닉스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조심스럽게 가격적으로 본다면 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라인업이 조금 더 넓잖아요. 아직은 SK 하이닉스 뭐 리포트 뭐 저도 이제 찾아보곤 합니다만 SK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모멘텀으로 물론 이제 디램 업황의 호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굳건한 HBM의 지위 그리고 ADR 이게 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외에는 이제 좀 딱히 뭐 이제 삼성전자를 압도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램이
굉장히 지금 이제 가격이 좋아지고 있고 HBM 쪽에서도 지금 괄목할 만한 어떤 지금 그런 어떤 행보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는 이 외에도 AI 전체의 어떤 진영을 봤을 때는 라인업이 많잖아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라인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올해 좀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애플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애플이 또 작년에 못 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이제 삼성전자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그러니까 기대 수익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압도했지만 또 올해를 놓고 봤을 때 기대 수익을 본다면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뭐 평균 16조예요. 근데 이제 20조를 상회하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런 쪽에 너무 여러분들 혹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평균적인 쪽에서 좀 보더라도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제외하고 조성호 부장님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뭐 기파인, 디자인하우스, 소재, 부품, 장비 등등해서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연초에 수급이 워낙에 연말부터 굉장히 극성이었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 긍정, 소재, 부품, 장비 다른 밸류 체인에서는 선택지는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 주셨고 두 종목 중에 뭐 둘 다 좋은데 굳이 조금 더 좋은 거는 삼성전자로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은 과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궁금하고 시청자분이 반반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반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치킨 주문할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에 무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반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섞어간다면 무 많이 해서 소부장 어떤 거 많이 넣어보시겠어요? 네, 일단 저는 그럼 반반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를 하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그냥 근육질입니다. 온몸이 근육이어서 이제 더 근육을 늘려야 되는지 즉 이제 시장에서 후발주자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쪽이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시선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반반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은 서로 이제 쟤는 왜 오르지? 쟤는 왜 오르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저라면은 만약 대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 외에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간을 잡고 수익률을 잡고서 그 전까지 절대 안 팔아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요즘 이제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NCNR이라고 해서 취소 불가 확정 주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워낙 이제 오버부킹이라고 그러죠. 이제 너무 이제 디램 물량을 떼우기 힘드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오버부킹해서 주문을 넣어서 이게 허수 주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에 21년도, 22년도 때 한창 당했습니다. 증설을 엄청나게 했는데 취소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지금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거 주문하면 취소 안 돼라고 하는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정말로 한 번에 반짝하고 말았던 사이클이 생각보다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몇 번 이제 설명드렸지만 증설 위주의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순수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호평받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벌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반도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얘기는 워낙 많이 드렸긴 했는데 그동안 오히려 저는 못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더 이제 100만 원, 15만 원에 각각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무저, 소부장 쪽. 소부장 쪽은 워낙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소부장단이 11월, 12월에 이익 개선세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조금 공매도 잔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월에 삼성전자 실적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적 시즌 때 결과값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세가 동반되는 소부장 쪽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거 요즘 KC텍 계속 강조 드리는데 KC텍이 그냥 웨이퍼 수급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기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 KC텍이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판주 아까 이제 댓글로 저도 확인했는데 기판주 관련돼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이 그것을 고객사들한테 전가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1월부터는 고객사들 전가가 가능하다. 당장 이제 1월 1일 날 기준으로 가전제품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즉 고객사들한테 전가가
되는 시간이 1월이기 때문에 제가 소부장단을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도 이익 개선세가 1월에는 되는지 체크를 하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다 좋고 그 가운데서 말씀 주셨던 기존의 요즘에 소부장 테스, 하나마이크로, 하나머티리얼즈, KC텍 한 번 더 긍정의 시각 주셨고요. 기파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구리나 금, 이제 도료 이런 쪽이 사실 가격 정가가 안 돼서 좀 답답했던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뚫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긍정, 두 종목 모두 다 여러분의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두 분의 의사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서브단에선 이슈 측면에선 요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지금 미중이 아니죠. 한중 정상회담 갑작스럽게 이제 1월 4일부터 해서 지난 거래일에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때마침 BTS도 컴백한다고 하니 우리 엔터를 맨 앞에 두고 SM, 하이브 이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제 중국 관련한 소비나 혹은 관광객주를 봐야 될까요? 조성호 부장님은 어떻게 베팅하십니까? 일단 뭐 사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제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은 역시 이제 한한령 해제 쪽이겠죠.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이제 엔터주가 가장 좀 그래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거래일에 굉장히 또 강하게 네.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중일 갈등 뭐 수혜 쪽으로 좀 분류돼서 그쪽으로 좀 간판을 내걸었지만 뭐 여행이나 항공 같은 뭐 전통의 어떤 중국 관련한 뭐 소비주 뭐 이런 쪽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연초 첫 거래일에 이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이제 연말 연초에 그 뉴욕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개장부터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테마군에서 좀 수급 게임이 일어날 네. 공산이 크고, 그렇다면 역시나 이제 당장에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쪽에 힘이 좀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개장을 한다면 이쪽 섹터가 가장 좀 일단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아젠다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일단은 직관적으로 한한령 해제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모여져 있지만. 또 의제 가운데서는 또 이제 북한 관련한 또 이슈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래서 또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일지. 왜냐하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 테마가 굉장히 난립을 갑자기 또 새로운 테마가 막 부각이 되는데 네. 그 배경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객 예탁금이 무려 뭐 90조 가까이 87조 원에 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어떤 좀 자금들은 이런 좀 테마군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하다면은 또 이제 경협까지도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장이 열리면 말씀하신 그 이슈 위주로 좀 시장을 좀 집중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북 경협 역시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키워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고요. 김진만 위원님은 이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어느 쪽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금 이제 저점에서 살만한 쪽은 카지노 쪽이 조금 이제 관련돼서 이슈들이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었을 때는 카지노 업종들이 꽤나 이제 많이 밀렸던 상황에서 괜찮은 수급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 카지노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엔터 쪽으로 가서 선봉장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제가 뭐 이제 우스갯소리 뭐 중일 갈등 때문에 일본 가수가 없는 엔터 아이돌을 갖고 있는 엔터 쪽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이브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완전체로 복귀를 했었을 때 파급력이 얼마나 거대할 것인가. 사실 이제 엔터 쪽은 뭐 SM도 있고 YG도 있고 JYP도 있고 정말 많은데 하이브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래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자체가 꽤나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만약에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면은 하이브가 상승적인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몰캡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공략을 해보면은 노머스 한번 관심을 지금 이제 앵커님이 이제 입을 떡 벌리고서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영상에 지금 BTS가 너무 보기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일단 대형주로는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는 노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튜디오 이제 아티스트 IP를 좀 판매를 하는 이제 기업인데 요즘 굿즈 상품들이 만약에 호황이 있게 될 경우에 굿즈 쪽으로 좀 니즈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로는 중소형주로는 노머스, 대형주로는 하이브를 이야기 드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많이 밀렸던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을 한다면 파라다이스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브와 노머스로 저희 엔터단에서는 그걸 딱 꼽아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섹터들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서 두 분이 각각 좀 골라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약간 고초를 겪고 있는 2차 전지 대응, 만약 패스라면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로봇은 CES, 모멘텀, 뭐 여러 기업의 투자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의 걱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요. 알테오젠, 에이빌, 플랫폼들 혹은 좀 전에 나왔던 셀트리온 아니면 삼바나 삼바 에피솔딩스 각각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쪽 어디가 있으신지요, 조성호 부장님? 일단은 로봇과 바이오 쪽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의 이제 그 어떤 수주 소식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에 신압으로 사실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주 쪽이 양도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채우는. 연초에는 그걸 다시 채우는 그런 수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다시 좀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 이후에 시총상위 대형 섹터를 살려면 뭘 사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제 바이오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 아닐까. 네. 이런 쪽을 본다고 하면 바이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도 최근에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CES 모멘텀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그래서 변동성 클지언정 그래도 로봇도 좀 추가적인 시세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트레이딩 영역에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손이 느리시거나 좀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상대적으로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좀 지켜볼 수도 있고 대응이 좀 가능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봇 쪽까지도 좀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는 여전히 조성호 부장님은 선호의 기준으로 대형사 위주, 녹십자 등의 종목들에 조금 더 우위를 두시는 거 맞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단 살펴봤고요. 김진만 위원님은 앞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혹은 정말 조심하자라는 키워드도 괜찮습니다. 일단 2차 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쉬는 동안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계약 관련돼서 조금 이제 공시가 나와서 이제 계약 금액 자체가 줄었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두 건의 공시였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해지 관련된 두 건의 공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LNF의 공시까지 아마 갖고 계신 분들께서 꽤나 소가리를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관심을 갖겠지만 굳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ESS에 대한 너무나 큰 꿈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보수적인 의견은 맞는데 분명히 적정한 구간에서의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 포커스 자체를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실적 발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싸다고 덜컥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쪽은 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시드가 굳어서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로 아마 ESS양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충분히 반등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일단은 이미 매도하기는 좀 늦은 것 같고요. 하단부에서 재공략이나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미나앵커님이 관련된 리포트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금 너무 낙관적인 리포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갖되 언제 반등에 성공하는지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시간이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 발표 이를 기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절대 엄금 지금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분들에서 외국인 수급이 포착이 되는 거는 숏 스퀴즈가 아니라 숏 커버를 순수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는 주의하되 4분기 실적 발표를 누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방산 쪽 한번 코멘트 드리려고 했는데 방산 쪽 조금 더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섹터든 종목이든 좀 짧게 한두 줄로 가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오늘의 픽 어떻게 꼽으십니까? 오늘의 픽 이전에 요즘 시장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봐요. 요즘 시장 절대 좋은 시장 아니에요. 지수만 올라 있고 체감지수 안 좋고 그죠? 그리고 또 테마고는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뭔가 포트를 꾸리기 이렇게 쉽지 않은 장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돼요. 방송 나와서 좀 말 한번 이렇게 좀 실수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뭔가 낭패를 보실까봐 아까도 이제 중소형주 물어보실 때도 네. 머릿속에 몇 종목이 있는데도 좀 더 정리하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일단 저는 그래도 뭐 연초에는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코스닥 쪽의 선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들썩이고 있는 테마주를 뭐 따라 들어가시라는 그런 이제 표현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반도체는 뭐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테마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많이 오르는 뭐 로봇주나 이런 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좀 밑에 있는 그런 이제 테마주가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이냐 이런 것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다 포함은 됩니다. 의료 AI,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 관련주 이런 정도의 좀 메뉴판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매운 섹터도 있고요. 아직은 순한 섹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의료 AI나 지금 중국 소비주 쪽이 그래도 아직은 가격은 괜찮다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은 이미 좀 상승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와 트레이딩단에 둘 수 있는 분야들 짚어주셨습니다. 김진만 위원님은요? 네, 저는 좀 종목별 장세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1월 8일 이전까지는 음봉에 나오는 좋은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로봇도 많이 올라서 부담 가긴 합니다만 로봇도 또한 이제 적정 구간에서의 강한 수급이 좀 동반이 되니까 눈에 띄는 글로벌 거래량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조성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장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냥 쑥쑥 빠졌던 그런 장세고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소형주도 그냥 하루에 5%, 6% 빠지는 거는 1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자체는 체감상 안 좋았으나 1월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이 최근에 이제 금요일날 좀 급락 나온 종목이 FST죠. 근데 EUV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별로 조금 이제 짧게 끊어가면은 FST가 급락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존재하고요. 이제 로봇 쪽 이야기를 드리면 자화전자 한번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는데 자화전자가 이전에 증설을 엄청나게 했다가 공장이 텅텅 비어서 굉장히 좀 회사가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로봇창 매출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미 판이 깔려 있는 이미 증설 모멘텀으로 한번 이제 고충을 겪었으나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는 실적 개선세가 네.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로봇 쪽에서는 자화전자, 반도체 쪽 급락, FST를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제 26년도 첫 거래일이 오늘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설인데 이제 주식한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전략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시 정도부터 해서 강중 공개 방송 예정이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26년도 1월에 정말 좋은 전략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새해 전략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